한 주간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골라서 깊이 있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주일 동안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좀 이목을 끌었습니까? 네, 정부 홍보물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정부 기관의 홍보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성별 어떤 편견이라든지 예.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표현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차별적인 이미지들이 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더욱더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홍보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룰 부분도 바로 이 구정 홍보물입니다. 자,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 이 관공서나 우편물들 사이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선 이 구정 소식지가 구청장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행됐던 아차산 배앓이. 7월호와 마찬가지로 전체 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구청장의 업적을 알리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호와 7월호를 비교해보면 내용의 빈약함도 드러납니다. 구성만 달라졌을 뿐 대부분의 내용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차산 메아리 발행 예산은 연간 2억 9천만 원. 이를 두고 혈세 낭비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광진구청은 공직선거법상 분기당 1번인 소식지를 통한 구청장 홍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치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2년 전 소식지 이름까지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 강남구청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정 관련 소식을 과감하게 줄이고 읽을거리가 있는 생활정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독성도 높였습니다. 또 소식지 첫 페이지에 구청장 인사말 대신 문학작품을 실으면서 기관지 이미지도 벗어냈습니다. 또 일반 주택이 밀집해 있는 동의 경우 아파트와 다르게 자율배부대가 없다 보니 통장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 배포 과정에서 소식지가 몰래 버려지는 종국도 빚어졌습니다. 최근 발행된 소식지를 두고 구청장 홍보 기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통장들은 소식지 배부 활동에 회의감마저 든다고 토론했습니다.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누굴 위해서 하나 이 생각도 들죠. 구청장 이름으로 발행되는 구정 소식지지만 구청장 개인의 것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중 취재와 이슈 이혜진입니다. 네, 저도 이 광진구 홍보지를 봤는데 이 대부분 홍보밖에 없어가지고 좀 잘 안 읽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이 홍보지를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한 31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려 21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구청장의 어떤 홍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편집적인 어떤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또 중복되거나 또 일방향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구정 홍보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 해당되는 어떤 정책 사항에 대해서 또 그 핵심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나 제언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잡지로서 혹은 이제 홍보지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이제 자치단체 사례들을 많이 참조를 해가지고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구정 이 소식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청장의 업적 홍보가 이 본 취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결국 그렇게 된다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은 14만 부가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돈으로 치면 이제 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3억 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몇만 부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 옛날 방식인 거죠. 예를 들면 85% 이상의 국민들한테 다 전달돼야 된다. 이거는 마치 일방향적인 옛날 홍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발행 비수도 많은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점은 더욱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구청장 소식을 더 증가하게 되면 결국 이 국민들을 위한 소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혈세 낭비의 의혹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렇게 만든 홍보지를 버리다시피 하는 거는 결국 환경 오염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배부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보람차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통장들도 회의감이 드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은 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모바일 형태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다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뭐 구독하려는 사람들한테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독자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러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고품질의 홍보지로 만드는데, 알차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네.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자치구마다 슬슬 구청장 홍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구정 소식지를 도배한 이 구청장 치적도 이와 같은 일환에서 시작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네. 뭐 4월에 이어서 7월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갈수록 증면이 된다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구청 측에서는 선거법상 네. 이 분기마다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선거법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분기마다 다룰 수 있다. 그럼 분기마다 어느 정도 양으로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한 90% 이상 다뤄도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현역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선거에 유리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혈세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울어진 운동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거법도 향후에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셀프 홍보를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요즘에는 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제를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필요해 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구정 소식지 외에도 뭐 구에서 하는 뭐 행사나 이벤트 이게 구청장의 치적 알리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이 돼도 별다르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해야 될 의회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구청장 쪽의 정당 소송이라고 하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좀 적극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뭐 서울시의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 주민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또 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소송제를 할 수도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좀 이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고요. 또 주민 참여 예산 심의 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 배분할 때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건 마치 이제 선거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사실 또 요즘에 구상권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책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모색을 해야 이런 것들을 좀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른 자치구에도 있습니다. 자, 현직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이 지역 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으면서 불거졌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예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이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내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에 대한 행정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6월 공덕시장 재개발조합원 18명이 조영덕 의장에 대한 마포구청의 조합장 인가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재개발 조합장을 맡으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조합장 겸직이 금지될 예정. 하지만 조영덕 의장은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 의장의 조합장 자격을 문제 삼아 마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조 의장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로 등록된 것도 실제 영업 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의장이 구의원으로서 용적률 상향을 시키겠다는 등 이해충돌 소지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며 구청의 조합장 인가 결정은 공직자의 청렴과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행정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의장이 조합장을 겸직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네요. 결국 조합원들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 의장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 예정지에 그러니까 이제 공덕시장 부근에 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난해 5월에 조합장 선거에 나섰을 때는 낙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평의원으로 이제 출마했을 때 낙선을 했는데 구의장이 된 올해 3월에 재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죠. 네. 그럼 이 겸직을 한 게 된 거고. 근데 구의회 의장의 자리가 뭐냐라고 따져보면은 이게 재개발의 주체인 구청에서 재개발 관련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재개발 예정지인 공덕시장의 상가 소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최근에 이제 이해 방지 충돌법 충돌도 있었는데 이런 네. 것에 관련돼서도 이제 상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 조합원들이 왜 이렇게 행정소송을 냈냐면은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건물주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지 않았고 또 영업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득을 바라고 소유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포구는 이제 일단 현재로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제 이달 중으로 뭐 행정소송, 행정심판이죠.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심판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약간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조 의장은 이 겸직이 조합의 공동의 목표를 위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사익을 위해서 겸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공익 그러니까 조합원 혹은 조합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리포트에서 언급됐지만 구의원으로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과연 구의장까지 한 것 이것이 이제 다른 사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재개발 예정지인 공덕동 일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재개발 추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공사 선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게 되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시공사 관련 관점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는 또 지방의원의 조합장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요. 이제 본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내년부터 겸직에 관련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되면은 그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43조에 따르면은 겸직 금지 조항 같은 경우는 겸직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직했을 경우에는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금지 대상의 경우 사임하지 않으면은 6개월 이내에 사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 의장이 과연 정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 그 바로 시행되면서 정리하느냐, 아니면 6개월까지 그 안에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논란을 키우는 한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조 의장의 조합은 겸직 논란도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이 지방의원들은 겸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좀 사익을 추구하는 여지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 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22조에는 부당한 수익 같은 경우 환수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수익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과연 수익을 얻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선례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구의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과연 부당 이득을 명확히 밝혀가지고 환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좀 앞으로 선례가 이제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43조 아까 겸직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매만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 경우 사임하지 않는 경우는 6개월 내에 사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권고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과연 구의회 같은 경우 또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 사항을 좀 상향시킬 필요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일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구의원이라든지 구의장을 뽑는 행태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관행이나 일회성 사건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유권자로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홍보지로 전락한 구정 소식지와 마포 구의장 겸직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